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35년간 기자 생활을 해온 죄 내리의 끔찍한 기억으로 남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동네 읍성에서 벌어진 참상을 기사로 작성할 때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고 눈물 나는 이야기죠. 한번 그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2005년 4월 15일인데요. 부산 지하철 3호선 수안동 전철 역사 예정지를 지나던 당시 경남문화재연구원 정의도 학예실장이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동네 읍성과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요. 전문가의 입회 조사 없이는 공사가 안 되거든요. 반드시 그 입회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선 것이죠. 이 조사 결과 과연 수상한 유구의 흔적이 보였는데요. 처음엔 이 유구가 해자, 즉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한 도랑이나 연못을 얘기하는데 그 해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읍성 전투를 묘사한 동네부사 순절도를 보면 이 176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에는 해자가 묘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발견된 유구는 해자가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후 2년 6개월 동안 발굴이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골이 여기저기서 걸려 나오고요. 갑옷과 투구, 칼과 깍지, 그 다음에 창과 화살촉, 이러한 유물들이 정신없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골의 모습이 보는 이들을 경악해 했는데요. 이 두개골과 목뼈가 함께 확인이 되고요. 팔꿈치 관절과 팔, 손뼈, 그리고 다리뼈와 무릎뼈 등이 연결된 채 발견됐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인대와 근육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단계로 유기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뼈만 추려서 버린 것이 아니라 이 해자에 산 사람을 죽였거나 혹은 시신을 던져서 이렇게 넣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출토된 인골의 분석 결과서 최소 81개에서 최대 114개 개체가 확인이 됐고요. 남성으로 보면은 59개체, 그 다음에 여성은 21개체 정도가 집계됐거든요.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아마도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남녀노소가 모두 희생됐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골 전문가인 김지연 동아대 교수를 놀라게 한 분석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설마 없겠지 했던 어린아이 인골이 확인된 겁니다. 그것도 만 5살 미만의 유아임이 분명했거든요. 이 김지연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본군의 조총이 맞은 흔적이 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총의 총알이라는 게 부정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도 정형이 아니라 부정형의 들쭉날쭉한 형태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런 결과를 분석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20대 여성의 두개골은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 유골 모습이 부지불식간에 떠오르는 거거든요. 왜군은 이 힘없는 여성의 머리를 2번이나 칼로 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골을 보면 알겠지만은요. 이마뼈는 단번에 칼놀림으로 예리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정수리를 칼로 뱄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상흔의 부위를 보니까는요. 외병이 왼쪽에 서서 꿇어 앉아 있거나 고개를 숙인 여인을 칼로 친 게 틀림없습니다. 참 이 무지막지한 외병은 힘없는 여인을 처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칼로 사람의 목을 베는 그런 장면, 혹시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남성의 두개골 분석에서도 뒤에서 혹은 앞에서 칼로 벤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어떤 경우엔 배인 상체의 단면이 반듯하지 않은 그런 인골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칼이 아니라 다른 무기로 뱄다라는 거죠. 무언가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된 인골도 남녀 한 개체씩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발굴 단원들은요. 희생자의 넋을 달래는 진원제를 지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발굴을 했다라는 기쁨은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군의 시신이나 흔적은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굴된 남성 인골 19개체의 평균 신장은요. 163.6cm 정도 됐는데요. 그리고 여성 5개체의 평균 신장은 153.4cm 정도 됐는데요. 이것은
당대 일본 에도 시대의 외인의 평균 키, 즉 남성은 156cm 정도, 여성은 144cm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무려 8cm에서 10cm 정도 컸기 때문이죠. 비슷한 시기에 또 경기 남양주 호평에서 확인된 인골들의 평균 키보다도 역시 에도인들은 훨씬 작습니다. 동래 읍성 해자 인골들은요, 그래서 절대 다수가 조선인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랬겠죠. 승자인 왜군은 그들의 사상자와 무기를 여유롭게 수습했을 겁니다. 그리고 길이 54cm 정도 되는 국지창이 단 한 점 출토가 됐는데요. 이것이 유일한 일본군의 무기입니다. 가해자가 일본군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또 되는 거죠. 이번에 다시 동래읍성 참상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통화한 그런 정의도 선생과 당시 발굴 실무자였던 그런 안성현 선생이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골을 발견한 것이 2005년 4월 15일인데 이 사륙전이 벌어진 것 또한 1592년 4월 15일이었다라고요. 임진왜란 발발 일자는요, 음력이죠. 그러나 그래도 4월 15일 같다는 것은 좀 뭐 이렇게 약간 공교로운 일이죠. 그리고 임진왜란 발발 당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가 외선으로 가득 차죠. 고니시 유키나가를 총사령관을 하는 그런 일본군 선봉군 2만여 명이 700척의 전함에 분승해서 부산 앞바다에 진을 칩니다. 14일 새벽부터 벌어진 난전 끝에 부산진이 속절없이 이제 함락이 되죠. 왜군의 다음 목표는 그런 동래성이었습니다. 당시 동래 부사는 송상현이라는 분이었는데요. 14일 오전 10시쯤에 동래성에 이른 왜군이 선발대 100명을 보내서요,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말려면 즉시 길을 비켜라 라고 항복을 종용합니다. 송상현 부사는 너놈들과 싸워 죽기는 쉽지만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 라고 이제 일축을 하죠. 이 와중에 이 경상 좌병사 이각과 경상 좌수사 박홍이 성을 빠져나갑니다. 도망간 거죠. 동래성은 고립무원이 되었습니다. 송부사 역시도 일단 물러나는 게 어떠냐라는 권유를 받지만 성주가 성을 지키지 않고 어딜 간단 말이냐라고 일축합니다. 급기야 15일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의 전면 공세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활 위기의 방어로는 나는 새도 모두 떨어뜨릴 정도여서 조총이라는 이름을 얻은 왜군의 신무기를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왜군의 총공세로 동래성이 뚫립니다. 임진 동래 유사를 보면요, 성이 협소하고 사람은 많은 데다가 적병 수만이 일시에 성으로 들어오니 성중이 메워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송상현 부사도 위기에 처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옷 위에 관복을 입고 임금 즉 선조가 있는 북쪽을 향해서 4번을 절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다음에 순절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외로운 성은 달물이 지고 다른 군지는 기척이 없습니다. 군신의 의리는 중하고 부자의 정은 가볍습니다. 라는 편지를 남기죠. 양상 군수와 송부사의 집사,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향리 등에서 송부사의 핵심 측근들도 모두 살해가 됩니다. 동네 향교의 유생들도 모두 함께 순절했습니다. 그들뿐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칼과 낫, 곡괭이, 심지어는 맨손으로 적과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없는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속절없이 적병의 창칼에 쓰러졌습니다. 임진유무는 동네 보민 김상은 동네 안악 2사람이 깨트려준 기화로 적병을 내리쳤다. 적이 떠난 뒤에 김상의 어머니가 보니 김상과 2 안악이 적병 3사람과 함께 죽어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비극의 주인공은요, 송상현 부사의 애첩인 김섬이었는데요. 이 송상현이 순절할 즈음에 붙잡힌 김섬은 사흘 동안이나 적을 꾸짖고 욕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외적도 김섬을 의롭게 여겨서 송상현이 곁에 장사를 지내줬다고 합니다. 왜군 자료인 서정일기는요, 동래성 전투로 왜군은 참수 3천여 명, 포로 500여 명의 전과를 올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 예수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을 보면요, 조선군 전사자가 약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민간인 희생자를 포함한 수치겠죠. 임진왜란 발발 17년 뒤에 동네 부사로 부임한 이한누의 글을 보면은요, 참 비참합니다. 해마다 4월 15일만 되면 집집마다 곡소리가 일어난다. 이날이 동래성이 함락된 날이다. 성안이 피바다가 되었고 1000명 중 한두 명이 생명을 구했을 정도였다. 그나마 고기라도 해줄 가족이 있는 게 다행이었다. 온 가족이 몰살한 집안이 수두룩했다 라고 썼습니다. 그로부터 139년이 지난 1731년에 동래부사 정언섭은 동래성 수축을 하다가 역시 땅속에서 흩어진 인고를 발견하게 되죠. 포항과 화살촉들이 백골 사이에 띠를 이뤘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언섭은 임진망전유해지총이라는 비문에서요, 특별히 그 형체와 해골이 완연한 것은 12개체 뿐이었고 그 잔해의 조각조각이 떨어져 부스러진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억울했기에 그렇게 한 맺힌 동네 사람들의 넋이 1731년에 한 번, 그리고 2000년에 또 한 번 이렇게 자꾸 되살아나는 것일까요? 저는 태어난 지 5살도 안 된 유아의 죽음가요? 그 죽음을 지켜보며 절규했을, 아니 그 엄마도 죽임을 당했겠죠. 그리고 일본군에 의해 처형당한 여인 등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칩니다. 그러나 다시 쳐다보기 싫은 역사라고 해도 제쳐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되새겨봐야 할 그럴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